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셨죠? 저는 방송으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저도요. 팬입니다. 네. 사인 좀. 팬입니다. 네, 예, 네. 대표님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장 네. 분위기도 이렇게 웃을 만한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요. 대표님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또 시장 뭐 숫자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진짜로 느끼는 시장의 온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매일 사상 최고치 뭐 경신 약간 좀 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지만 네. 진짜로 그렇게 투심도 좀 뜨거워요. 어때요? 그런데 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되고 네. 내가 이제 매매를 하고 뭐 계좌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돈이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뭐 생각보다 내가 한 잔 살게. 예, 저녁은 내가 예, 쏠게. 풀코스로 모실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계좌도 따라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나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많이 번 사람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미묘한 예, 신고가 쪽에서의 흐름들 이게 지금 감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이만큼 그래도 작년에 고생하다가 올해 이만큼 계좌가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욕심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또 혹시나 내 계좌가 이만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심경이 주가에 좀 작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심리도 뭐 과거에 저희가 몇 차례 고점 갔다가 저점 갔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되게 차분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뭐 하락도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뭔가 뭐 이렇게 과열돼서 뭔가를 막 푸시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게 되게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흥분하기보다는 네. 올랐을 때도 이러다가도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그런 것도 그쵸. 있고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올라가면서 많이들 파셨어요. 어. 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기분은 그러면 올라가서 팔다 보니까 수익 나서 정리했겠네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예전에 물려있다가 고생하다가 2, 3년 만에 이제 단가 와서 정리해 라고 했더니 주가는 계속 가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그렇죠. 쪽이겠죠. 예, 그런 쪽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시원섭섭하긴 한데 돈을 벌었던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면 물렸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현금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뭘 사나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쭉 내가 판 단가보다는 조금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받게 되면 사겠느냐? 근데 그만큼 조정도 안 나올 것 같아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판 단가보다 위에서 저건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 사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는 이런 단계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언제나 좀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요즘의 어려움은 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공감이 되네요, 진짜. 맨날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매일 몰라도 어렵고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최근의 흐름이 그리고 막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최고치 경신하고 이런 흐름이 개인 매수보다는 개인분들은 오히려 이제 파시는 그렇죠. 쪽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는 어떤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의외로 요즘에 미국 증시 많이 하세요. 네, 팔고 한국 증시는 잘못해서 고점에 걸리게 되면은 또 2, 3년 고생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미국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도 요즘 보게 되면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현상이 딱 그거죠. 좀 종목 장세는 안 꺾이겠다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종목 미국에서 뭐 하나 잘 걸리면 요즘에 또 미국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종목 쪽에서도 정부가 지분 투자해서 뭐 공급망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JP 모건이 1조 5천억 달러 이제 투자해서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또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거나 거기에 걸쳐져 있는 뭐 에너지나 또 양자 컴퓨팅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하도 과열 많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뭐 종목 하나만 잘 걸리게 되면 하루에도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미국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추세를 타고 좀 장기 보유하기는 미국이 좋다. 오히려. 이런 쪽의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미국 쪽 관심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사람들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부엉이가 돼 있으세요. 다 다크서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밤에 다 깨어 있으시고 2, 3시까지는 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출근할 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꼭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신진대사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가 아니라 헬스케어 TV. 예. 근데 또 경험상 네. 또 지키셔야 하니까 말씀해 주셨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늘 있는 일이긴 한데 뭐 미중 갈등이 조금 격화된다 네. 이러면 또 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화 뭐 자회사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습니다. 또 제재한다. 우리 시장 삼성전자 잘 나왔는데도 장 초반에만 최고치 또 꺾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늘상 있는 어떤 돌발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게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만나기 전에, 정상이 만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서로 기싸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 달 말에 그렇죠. 만난다고는 하니까.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네. 특별한 또 변수 그다 뭐 서로 으르렁대도, 그래서 뭐 무슨 정말 서로 담쌓기식으로 계속 뭐 장벽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나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 사이 쪽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으르렁거리는 과정 쪽에서 이제 손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이제 중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한국은 이제 중간에 낀 입장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이제 협력해야 되는 관계 쪽에서 거기서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정해서 약간 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심리적으로는 압박들은 저희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뭐 그러고 가다가도 우리 또 만나서 좋은 얘기했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쌓았던 장벽들이 약간 허물어진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가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또 어제 나왔던 얘기로 봤을 때는 가장 타격이 하나그룹 쪽에서 하나오션은 언급된 건 하나오션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 하나오션이 타격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화 쪽의 엔진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언급도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조금 위축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조선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죠.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뭐 안고 그다음에 다음에 미국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어떤 다음 단계가 진입이 못 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대로 보면 네. 워낙에 고점 경신 이런 뉴스가 연일 좀 나오다 보니까 네. 3,646선도 찍고 이제 조금 내려왔단 말이죠. 네. 뭐 지수대로는 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로 끌어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대와 내계자 아니면 좀 괴리된. 네, 그러니까 지수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끌고 갔던 지수에 대비한 약간 상대적인 좀 소외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수로 모든 걸 비교하게 되면은 많이 좀 판단이 잘 안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지수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에 어차피 저희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선물 옵션 하거나 뭐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거 하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섹터 안에서 구성되고 있는 시장의 큰 그림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수는 반도체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정받게 되면 지수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런 가운데 그럼 반도체 올라오느라고 약간 좀 조정폭이나 아니면 좀 소외됐던 쪽들이 거기서 좀 뭔가 변화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보면서 약간 이쪽이 조정받게 되면 어차피 내가 이쪽이 물량이 적었다. 그럼 편입을 시켜야겠죠. 근데 조정받는 가운데 얼만큼 조정 나왔을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포지션을 맞춰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한 축이 될 거고, 또 한 축은 그러면 저걸 쉬는 사이에 안 좋았던 쪽들, 위축됐던 쪽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동향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어제 같은 날은 반도체 딱 쉬니까 진짜 몇 년간 또 안 갔던 2차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2차전지도 움직일 만한 시그널은 던져줬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움직이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유연하게 보게 되면 반도체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좋다 하고 여기가 막 뜨거울 때는 안 좋은 쪽을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할 때 보게 되면은 눈이 거의 한 12개가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걸 다 커버를 하고 믿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보이게 되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엔 꼭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다독임도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1,431원, 그 30원 이제 넘어섰습니다. 구두 개입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계속 좀 오른 건데 네.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물론 걱정스러운 거지만 오히려 외국인 들어오기에 좀 더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고 네. 걱정할 만한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신경이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환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환율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저희는 자꾸 원화 환율을 많이 보시는데 원화 환율과 관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차피 달러 인덱스가 그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 원화 약세는 맞긴 맞겠는데 과거처럼 이제 추이가 그렇다고 한국에 뭐 문제가 있어? 뭐 아니면 뭐 경기가 잘 안 돌아?라고 하는 것보다 또 돈 푸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거기다 오는 근데 약간 어제도 좀 뭔가 고삐가 딱 풀려서 원화 약세가 되기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특별히 원화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과거와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더 자극적인 모습들이 컸었고 게다가 또 저희가 말로는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서학개미분들 커지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수요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쪽에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그냥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국도 돈 푸는 속도가 빠르고 M2라고 하는 총통화 증가율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늘다가 요즘에는 이번 그러니까 상반기부터는 이게 가파르게 또 더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소비 쿠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들이 나오기 있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는다고 보게 되면 그래도 유동성이 더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 같아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래서 환율이 중요 변수로 돼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환차익과 관련된 쪽에서 한국 증시를 매매한다라는 쪽들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외국계 글로벌 IB들이 보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 중심으로 EPS 개선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정부의 밸류업 관련된 쪽들 아직까지는 또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11월 달 가게 되게 되면 연말에 또 정기국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과 같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기대감은 또 채워지겠죠. 그러면 또 섹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던 뭐 금융, 뭐 지주사 거기다가 또 뭐 이런 쪽들 그래서 또 약간 자사주 또 많은 기업들 이런 쪽들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되는 과정들과 EPS 상승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은 일단 보조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미 간의 그래도 관세 협상들이 마무리가 되는 관점 쪽에서 약간 성과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러면 통화 수업 관련된 쪽에서 혹시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그냥 준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환율의 불안감도 잠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안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플레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환율이 뭐 네. 예측도 해석도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뭐 날씨도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날씨 뭐 환율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통화의 뭐 흔하게는 달러 대비 네. 가치니까 우리 네. 통화가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체력을 약간 방증하는 거기도 하고 네.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금 약간 위기인가 뭐 아닌가 뭐 이런 강한가 뭐 이런 걸 약간 방증하는 거니까 많이 보긴 하는데 예전에 대비해서는 고환율이 꼭 위기거나 코스피 하락이다 이거는 살짝은 약해진 그렇죠. 어떤 연결고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원화보다는 달러가 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고 그래서 또 약간 안정받아서 원화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뭐 1,400원대 미치나 뭐 또 1,350원이나 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슬슬 달러를 좀 바꿔놓는 그것도 미국 주식 예. 그런 것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 얘기 좀 해볼까요? 모건 네. 스탠리 보고서 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고서 어떻게 내놓는지 말 어떻게 바꾸는지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 많이 했는데 최근에 슈퍼사이클과 개혁의 결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3,250선에서 기존에 네. 3,800으로 높였는데 요즘에 왜 이러는 거예요? 끝에 나온 얘기가 중요하죠. 예. 리폼스 인터윈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혁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쪽들. 그래서 거기 모건 스탠리에 나왔던 이렇게 자료 중에서 저는 제일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그게 제일 끝. 제일 끝에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슈퍼사이클 스탁이라고 나왔어요. 슈퍼사이클 스탁 예. 반도체 얘기인 거예요?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종목 추천. 아. 추천이라기보다 관심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뭐 추천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예. 근데 그런 쪽에서 관심 종목 쪽에서 나온 종목들 보고 그냥 이게 관련된 그러니까 모건스탠이나 글로벌 IB들이 관심 있는 쪽이구나. 뭐 다 한 3분의 절반 가까이는 제가 다 아는 IT 테크 쪽들 이쪽이 많고 의외로 방산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산 쪽 근데 주가는 지금 많이 쳐져 있죠. 그러면 기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거기다 또 밑에 보게 되면 에너지 쪽들 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이제 그런 종목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삼성물산이 원자력 쪽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라는 쪽들로 들어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들이긴 한데 이게 트렌드구나라고 되면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때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지난주 저희 연휴 또 동안에 4천, 5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웅장해졌는데 모건스탠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3,400에서 3,800 이 정도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IB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는 경로 쪽에서 실적들 이상 없이 그냥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과 함께 조금 정부의 입김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해줘야 주가가 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강해져야 주가 더 간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관련된 쪽들 이상 없이 차질 없는지 그거 체크하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은 계속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좋아요, 뭐 사요 이런 부분에서는 IT, 테크, 방산 그리고 에너지. 네, 그런 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눌려 있는 건 방산이니까. 요즘 보면 반도체 빼고는 다 눌려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정도 기회가 될지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앞서서 그 시장 분위기, 네. 약간 온도 전해주시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런 이슈는 잘 많이 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고 주가로도 보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온도가 그렇게 뜨겁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공매도 얘기라든지 돈을 얼마나 빚내서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걸로 간접 지표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어제 어떤 기사에서 나왔던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근데 요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는 점점점 대차장고 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쪽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액도 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약간 이번 케이스는 조심하라는 등 뭐 약간 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악의적인 그러니까 기사 톤을 보면서 뉘앙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목 자체가 그랬어요. 공매도가 반도체 소부장의 공매도가 많아진다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기사 내용에는 반도체 소부장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서 공매도 커지는 현상과 함께 뭐 11조까지 늘어났다 뭐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그럼 세부적으로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얼마큼 늘어났고 거기서 물량들이 얼마나 공매도들이 많아진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기사 제목만 그렇게 딱 들어와 있다.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거죠. 이런 기사는 흔들리지 마세요. 나쁜 기사. 죄송합니다. 예. 저희 심리를 흔들리는 좀 구별해서 네, 예.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실제 제목과 그 내용까지도 일치하는지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 좋은 팁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이건 버려야 되는 기사인지 네. 이건 좀 내가 그래도 킵하고 봐야 될 기사인지 그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온 어떤 숫자들은 보면 네. 8월 초에 공매도 잔액 수준이 9조 원대였는데 지난달 초에 11조 원대 진입했고 지금은 네. 12조 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숫자로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꼭 소부장주에 집중이 돼 있느냐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자꾸 늘어납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네. 그렇게 맞춰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롱숏 플레이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숏도 같이 커지면서 롱도 같이 결합되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시장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숏이 정리가 되고 다시 숏 커버링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이 기사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와 우리도 그러면 인버스 매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만 또 한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기관 중심으로 약간 이제 큰 자금들을 움직이면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이걸 그대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보시고 네.
역시 뭐 이런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국장 역시 뭐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그 프리마켓에서 이제 네. 최고점 찍고 와 실적 이렇게 잘 나왔어 12조 원 예상치가 10조 원대였는데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주가도 초반에 잘 가다가 이게 고꾸라지면서 물론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네. 이게 뭐 뉴스에 팔아라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외풍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딱 한마디로 세론이죠. 그래요? 네, 세론. 네. 그러니까 세론이 뉴스에 뭔가요? 팔아놨던 예. 거예요, 근데?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세론이 뭐예요? 저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뭐 파는 분들, 네. 뉴스에 매도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어떤 신호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갔더니 온 밀은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승질나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만약 시장에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걸 갖고 여기서 출발하는 주가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좀 시간 갖고 좀 봐야 될 주가인가, 정리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좋은 뉴스가 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나온다. 근데 말 그대로 세론의 가장 핵심은 차익 실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올라왔는데 좋은 뉴스가 딱 터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왔구나라고 되면 투자자들은 기존에 그걸 기다리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이건 새로운 기회야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왔다가 좀 고점으로 가다가 출렁이 되면 그것도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는 실적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쭉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 때 한번 꺾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래도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국 증시의 특성,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 기관 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습성은 똑같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좀 이어져요. 하루짜리가 아니라. 실적의 전망치가 약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잘 나왔고 이게 그대로 시작이 돼서 한두 분기 정도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주 내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다, 네. 정말 예상 외로 정말 잘 나왔다 이러면 네. 둘 중 하나잖아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환호하던가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분위기들을 보면 피크아웃은 아니고 계속 좀 좋을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주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 위치. 네. 그러니까 좀 그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에요. 미리 선반영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선반영 좋은 실적 앞으로 좋을 거다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출렁인 다음에 단기 매물 좀 소화하고 자 이제 좀 나갈 사람들 다 나갔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도 출발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흔들리는 과정들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오늘부터 아니면 단기 지지권 다 마련했으니까 이제부터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9만원대 초반이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에이펙 10월 말까지 정상회담까지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차라리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된 업종이 있고 좀 네.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된 업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꼭 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릴 거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요건 별개지만 그렇죠.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뭐 반도체, IT, 화장품 이쪽이 좀 실적은 좋을 거고 또 2차 전지, 화학, 게임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실적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반대로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쪽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거보다 좋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실적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먼저 그러면 줄줄 밀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적 안 좋다 그러면 약간 거기서 2분기 이쪽 분기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아니면 다음 분기 쪽에선 이거보다 나아질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저점을 만들고 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 되게 되면은 일단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염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뭘로 찾아야 되겠냐면, 그러니까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시선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주가 반응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주가가 먼저 소외돼 있다가
실적 괜찮은데라고 했을 때 주가 턴하는 것들 이거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건 하루 이틀 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장기 투자네요. 예, 근데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좋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있죠. 소비재 쪽들은 지금 잘 안 먹힙니다. 이제 뭐 어제도 보니까 엔터, 소비재, 임용기기, 화장품 이런 쪽들은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관세 여파도 있고 게다가 또 심리적으로 다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까라고 몇 번째 실적 시즌에 조금 좋다고 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해서 눈높이 맞는 것 같은데 주가는 빠졌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분기 화장품이 특히 그랬죠. 그랬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신뢰도가 없어서 저 밑에 쳐져 있을 때 좋은 실적 발표했다 그러면 주가는 또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어렵네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주가의 위치와 실적이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가 쳐져 있는데 실적 예전 수준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또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예, 그냥 상대적인 관점적으로 상대성 이론, 네, 물리학과는 아니지만, 네, 아니요, 이게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의 특성일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특성에 맞게 말씀해주신 부분, 네, 마음에 좀 새겨두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